안녕하세요. 미래지구방위대입니다. 전 지구방위대 진행을 맡은 김자림이고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수익을 든든하게 챙겨갈 수 있도록 우리 미래지구방위대는 출격 준비됐습니다. 네, 먼저 제 옆에 계시는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이제 부산 강연회가 끝났다고 들었는데 후기 들으니까 좀 분위기가 좋았다고요. 그 백스코어가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라 그 백스코어 들어오는 그 해운대 사거리부터 백석구까지 오는데 한 1시간 반이 걸리고 대단했습니다. 왜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임영웅 씨가 그때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저도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해서 내심 기대했는데 네, 같은 날 임영웅 씨가 또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후끈후끈했습니다. 네. 네, 백스코의 후끈후끈한 열기를 느끼고 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강연회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 실전 투자 대회도 끝이 났잖아요. 이 예측 어떻게 하시는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겼을 것 같아요. 큰 변수가 없으면 1등, 2등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골드가 조금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변수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굳히기를 잘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골드라는 변수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팀이 이기지 않으셨을까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요즘 하나하나 정리가 되면서 한 해가 정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좀 궁금해지는 점이 있는데요. 올해 우리 남은 시장 그리고 연초의 시장의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저는 이제 산타랠리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저희가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이런 산타랠리가 올 것 같다라고 했고, 11월 달은 일단은 흐름이 좋았고요. 12월 달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산타가 썰매를 꺼내서 루돌프 목에 걸었어요. 일단 썰매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출발할지 말지 이걸 좀 신호를 기다리는데, 그 신호는 이제 이번 주에 있을 파월 의장이 출발하든지 멈춰, 둘 중에 하나를 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출발이라고 신호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FOMC, 물론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또 나와서 또 FOMC 리뷰도 해드리긴 하겠지만, 저의 이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프리뷰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이번 12월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뒤에도 제가 채권 이야기를 할 때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크게 시장에서 우려할 만한 결과는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중립 이상은 나올 것 같다. 나와봐야 그냥 시장이 알고 있는 이야기의 되풀이일 것 같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원하는 정도 수준의 또 비둘기파적인 또 결과는 아닐 것 같거든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약간 리스크 온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좀 강한 환경이라서 웬만큼 큰 악재만 나오지 않으면 그냥 불확실성 해소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산타랠리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어차피 또 다음 달이면 또 실적 시즌이거든요. 네. 근데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일단 이런 굵직한 매크로적인 변수가 또 마무리되는 시점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종목이 집중할 시기인데, 그들 종목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산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산타가 온 다음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이 이어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 맞죠? 저는 연초까지는 나올 것 같거든요. 1월까지는 흐름이 괜찮을 것 같고요. 2, 3월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이렇게 내년도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우리 연말 연초 주식시장 주도 섹터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강연회에서 일정 때문에 좀 아쉽게 참여 못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은 유튜브에 문서진의 캐시메이커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정말 많은 정보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연초에 새로운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한 주간에 어떤 일정들을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 또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맞서 봐야 할지 확인해 봐야겠죠. 네, 김희경 전문가님 주간 이슈 브리핑부터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대비 전략까지 탄탄하게 챙겨가시죠.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글로벌 상품 연핑 김유경입니다. 이번 주 저와 눈여겨볼 경제 지표와 글로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일 화요일입니다. 밤 10시 30분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수요일 밤 9시엔 오펙 월간 보고서, 이후 밤 12시 30분엔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주 국제 유가는 68달러 선까지 급락을 했었죠.
산유국의 자발적 감산에 대한 의구심가요. 또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예고하면서 중국발 수요 부진 우려에 하락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 재고 발표는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지표 가운데 아마 가장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은데요. 새벽 3시 미국 금리가 발표가 됩니다. 시장은 5.5% 동결로 확신하고 있는 가운데요. 이대로 동결될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밤 10시 30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고요. 밤 10시 30분에 천연가스 재고량이 발표가 됩니다. 해외 섬유 내추럴가스 거래하시는 분들은요, 이 점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 밤 11시 45분에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글로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엔화입니다. 지난주 옌 선물은 7,072.5까지 올라 강세를 보였고요. 이로 인해 달러는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상승분 반납하며 6,900선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엔화가 반등한 이유는요. 일본이 본격적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서 벗어나는 행보를 보였고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와 대조적인 흐름을 보인 건데요. 특히 일본 우에다 총재는 재정금융위원회에서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날 때 어떤 금리를 목표로 할지 몇 가지 옵션이 가지고 있다고 발언을 했고요. 부총재는 금융 정상화는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통화 정책 정상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랬듯 일본은행은 12월 금융정책회의에서 온건한 통화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봤고요. 시장이 앞서 나가는 걸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AI 모멘텀이 지수를 견인하면서 상승을 했었죠. AMD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 행사에서 엔비디아를 겨냥한 새로운 칩이죠. AI 엑셀레이터인 MI1300 라인업을 공식 런칭했습니다.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 또한 엔비디아보다 컸고요. 다양한 연산 엔진과 데이터 타입을 지원하며 지금까지 만든 칩 중 가장 선진적이라 밝혔습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여러 곳에서 주문 의사를 밝히며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에 더해 AMD는 지난 5일 AI 오픈소스 동맹을 결성하며 추가 고객 확보 기대감을 더했습니다. 미국 주식은 해당 종목 매수로 상승에만 투자가 가능한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개별 주식 옵션, 풋옵션을 통해서는요. 주식의 상승은 물론 주식의 하락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레버리지 효과로 비교적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엔화나 천연가스는 해외 선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해외 선물 거래 방법이 궁금하다, 개별 주식 옵션 거래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전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제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글로벌 상품 영업팀 김유경이었습니다. 서기 2023년 지구는 날로 힘들어지는데 세상을 바꾸고 싶은 두 남자의 치열한 투자 전략이 시작됩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가운데 지금 현재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이제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만한 일정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일정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감도 느끼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면서 이번 주에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일정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꾸려 나갈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미증시부터 이야기를 해보자 한다면 일단 이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말간에 어느 정도 이제 괜찮은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고용지표가 예상을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금리 상승, 달러 강세가 이제 나오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이제 이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미국의 기대 인플레가 계속해서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CPI가 발표가 될 텐데 이 기대 인플레가 3.1%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물가가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
고용 지표가 예상을 상회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물가 하향과 어느 정도 이제 맞닿으면서 연착륙이 이제 이어질 것이다.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나가는 이러한 이제 투심들이 그대로 미국 시장에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제 보합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뭐 일정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을 어느 정도는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코스피 200 편입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오전장까지 2,000원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에코프로 BM이 가장 이제 이 대표적으로 상승이 잘 나온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를 따라서 이제 뭐 에코프로라든지 혹은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오후장에는 약간의 부담감을 느끼는 모습이 살짝 나오기는 했었죠. 오후장 넘어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상승이 잘 나오다가 에코프로나 혹은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이 일정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그 다음에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고 있지만 약간의 일정에 대한 부담감들이 어느 정도 존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개별주들이 상당히 상승이 잘 나오는 그러한 장이 연출이 됐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인 엑스게이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번 주부터 시장이 계속해서 개별주 장세로 이제 돌고 있죠. 저번 주 초반 했을 때 STO나 혹은 이제 뭐 가상화폐 관련주들 중반 넘어오면서 이제 뭐 마이크로 페럼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주 후반 넘어가면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상승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지금 현재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 지금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개별주 종목들이 마구마구 순환이 빠르게 나오고 있는 그러한 장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세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펼쳐지면서 동시에 이제 이 부담스러운 일정까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포트 정비를 좀 잘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CPI와 FOMC, 그 다음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 이번 주에 쫙쫙 일정이 연속적으로 펼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정이 연속적으로 펼쳐진다라고 하면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이제 이 시장의 당분간의 방향성을 정해줄 수 있는 이슈가 바로 이제 FOMC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지금 현재 시장은 약간의 매파적인 부분을 조금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연준에서 인하를 좀 당연시하는 분위기를 억제할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이제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연준 인사들이 이제 이야기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인상은 끝인데 인하 언급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금리 인하는 지금 현재 시기상조다라고 하는 발언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았었죠. 매우 일부 인사들만 물가 목표치 도달하게 되면 그 전제로 해서 인하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정도로만 언급을 했지, 지금 현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이 점도표가 이번에 또 발표가 될 텐데 9월 점도표 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금리표는 이 한 단계 정도는 낮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점도표 대비해서 현재 금리가 한 단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연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금리 인하를 당연시하는 분위기를 약간은 억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 FOMC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움직일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은 약간은 리스크가 생겨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금 현재 11월 증시가 계속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이전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좋은 이야기가 한 차례 정도는 더 나와 주어야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번 FOMC에서 파월 의장이 혹시나 약간의 의도적인 매파 발언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시장에 약간의 실망감이 감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올라가는 방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하락할 수 있는 방향성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결과를 보고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기다리면서 결국에는 시장이 약간의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눈치 보기 장세에 알맞게끔 우리가 전략을 꾸려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번 주에 또 FOMC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점을 염두를 하고 이 시장에 맞게끔 우리가 전략을 꾸려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국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개별주 종목 장세가 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저번 주에 뭐 STO, 그 다음에 뭐 가상화폐, 뭐 마이크로플라즈마 페리엄,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오늘 양자 컴퓨터 등등 해서 지금 일부 이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순환이 나오고 있는 그런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시장은 강세가 나오기가 힘들죠.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강세가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 오후장 넘어가면서 약간은 일정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승폭이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럼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요한 일정들이 굉장히 또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일정들에 대해서 시장에 약간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주도주는 어느 정도 약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2차전지 종목들 중에 결국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정도만 지금 강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최근에 수급이 들어가지 않았었던 뭐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바닥을 지켜주는 정도로만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수급은 여전히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도주는 강하기 힘들고 여전히 개별주만이 이번 주에는 강세를 보일 것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에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슈 있는 개별주 위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엑스게이트처럼 최근에 이제 이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가면서 자리를 잘 잡아준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이 잘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이제 이번 주에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되 결국에는 FOMC에 따라서 방향성이 나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FOMC 결과가 결국엔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한번 금리 인하 고려해볼 만하다 정도로 발언을 해주면 지금 현재 시장은 3월 정도의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기대에 부응하는 발언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앞선 구간의 매물을 삼켜주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처럼 2차전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또 바닥을 잡아주면서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추가적으로 연출이 되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파월이 비둘기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주도주와 그 다음에 같이 순환이 나올 수 있는 개별주들을 같이 공략을 할 그럴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만약에 혹시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박스권 고점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현재 이 박스권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코스피 기준 1차 2450선, 2차 2400선이 지지라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주도주는 추가적으로 더 약한 흐름을 보여줄 겁니다. 2차전지 종목들과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은 약세 흐름을 추가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서 개별주 종목군들이 또 계속해서 빠르게 순환이 나올 그럴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이제 시장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전략들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어졌던 개별주 종목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월 달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파월과 시장의 줄다리기가 연출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작점, 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이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이 파월과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파월이 무언가 이제 시장이 너무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억제하는 발언, 시장이 너무 이제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또 어느 정도 끌어올려주는 비둘기적인 발언,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할 테니까 일단 이번에 FOMC에서는 약간의 이제 의도적인 매파 가능성이 조금은 높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시장이 무언가
이번에 이 변동성, 이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이 나뉘 분기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FOMC 결과가 좋게 나오면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그 다음에 FOMC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하락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방향성이 나뉠 수 있는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든지 상승을 하든지 이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 FOMC 이전까지 이번 주 FOMC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매매를 적어도 어느 정도 이 개별주 쪽에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주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도주는 상대적으로 강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이슈에 따라서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도주가 가만히 있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수급들을 개별주들이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저번 주부터 오늘까지 나타났었던 장세, STO, 그 다음에 가상화폐, 그 다음에 마이크로플라스마 페리엄, 온디바이스 AI, 양자 컴퓨터, 이렇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섹터가 빠르게 순환이 돌고 있잖아요. 아마 이번 주에도 그러한 그림이 또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 종목에서 수익을 잘 챙기려면 결국에는 수급이 잘 들어가는 종목군들을 미리미리 이제 선별을 조금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최근에 한 차례 수급이 강하게 유입이 됐었던 구간이 있었고, 이 구간을 이제 어느 정도 근간으로 해서 오늘 상승이 굉장히 잘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제 월요일이니까 오늘 수급 들어간 종목들이 이번 주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굉장히 수급이 빠르게 돌면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오늘 수급 들어간 종목들이 또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수익을 챙기기가 절대 어렵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번 주에는 그렇게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더 개별주 종목 장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수급 들어간 이러한 이제 개별주 종목들을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서 수익 보는 전략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다음 주부터 또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승이면은 상승에 맞게끔 주도주와 개별주 동시에 접근하는 전략, 그 다음에 약간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러한 전략으로 포트를 꾸려 나가시면 이번 주 전략은 또 무난하게 한 주 잘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12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지난 금요일엔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퍼졌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도 이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연이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금요일장은 특히나 강한 모습, 코스닥이 2%대로 올랐는데요. 오늘장은 1% 이내 제한적인 움직임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결국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는 어떤 전략, 어떤 종목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면 좋을지 우리 미래지구방위대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겠죠. 문서진 전문가님과 국내 주식부터 공격해 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먼저 좋은 소식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반지남, 반도체를 지키는 남자답게 우리 문서진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쪽에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특히 이 한솔케미칼 살펴보시면 11월 13일에 공격한 한솔케미칼 지금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어요. 13일 종가가 17만 6,700원이었는데 21만 3,500원까지 오르면서 무려 2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트만 보셔도 꾸준한 상승 곡선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파운드리 업황 개선 그리고 HBM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이 종목 계속 들고 가도 좋을까요? 네, 제가 이제 계속 국내 주식을 좀 괜찮게 그러니까 반도체를 막 지키고 있긴 한데요. 저만 지키고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지금 제가 이때까지 한번 또 실시간 접촉자 수를 안 봐봤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한 148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는 지킬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이 국내 주식도 그렇고 해외 주식도 그렇고 괜찮은 종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니까요. 예, 그래서 많이 주변에 소문을 좀 많이 내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실시간 접촉자 수가
300명 이상 된다면 오. 제가 또 이제 또 핵심 종목도 하나 또 더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공약 같은 거네요. 네. 300명. 네, 300명 돌파하시면은 또 좋은 종목 들고 온다고 하니까요. 많이 좀 관심 부탁드립니다. 뭐 지금 이렇다고 해서 지금이 안 좋은 종목을 가지고 나온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조금 더 숨겨놓은, 특별한. 네, 그걸 제가 스페셜한 걸 하나 들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300명. 300명. 공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2배네요.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그럼 이제 조금 새로운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아니요, 지금 한석계획 이야기 안 했잖아요.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저 마음이 한석계획 너무 차트도 급했네요. 안 봤는데요. 종목 들고 싶어가지고. 네, 아니 한석케미칼을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이거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더 들고 가셔야 될까 말까 고민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더 들고 가셔도 됩니다. 이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도 저는 최종 목표가를 꽤 높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작년 고점은 충분히 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넘길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40만 원까지는 저는 장기적인 목표가 그러니까 내년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 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때 일단 이제 테크 마이그레이션의 가장 큰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렸고 삼성전자가 이제 낸드 쪽에서도 좀 사업이 회복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낸드가 많이 팔린다라는 건 특히 이 시각 공정 자체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공정, 희석액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공정이 제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이 습식으로. 낸드는 원래 또 습식으로 또 원래 스택을 또 뚫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감안해서 낸드 쪽이 올라가면 거기에서 시각용 희석액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그 GAA, 4나노에서 3나노로 넘어갈 때 삼성이 주력으로 하는 게 지금 이제 이 게이트 올라운드로 방식을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시각 공정을 거기도 이제 건식 시각에서 기존에 습식 시각으로 바뀌고 그때 희석액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삼성전자에 사실상 뭐 독점적으로 희석액을 납품하는 회사가 여기 한솔케미칼이 한솔케미칼이고요. 그 다음에 이 희석액을 만드는 원료가 천연가스 가격이에요. 천연가스입니다. 근데 천연가스가 최근에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지금 북방부의 겨울 날씨가 따뜻하거든요. 지금도 제가 지금 이 스튜디오에 아무것도 히터를 안 틀었는데 지금 덥잖아요. 땀나고 있잖아요. 네. 덥거든요. 하물며 반팔 입었음에도. 굉장히 날씨가 지금 겨울 날씨 치고 굉장히 더워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방부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거는 온전히 이제 한솔케미칼에는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어쨌든 실리콘 응급제와 관련된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고, 2차 전지 소재들 가격 중에서 유일하게 오르는 게 응급제거든요. 양극재, 뭐 전해액, 그 다음에 뭐 분리막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오르는 게 또 응급제 쪽이고, 응급제에 대한 기대감도 확실하게 2차 전지 쪽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괜찮다. 이러면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충분히 저는 40만 원까지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시고 들고 하셔도 된다라고 보고요. 일단 뭐 비중은 저는 뭐 만약에 개인적으로는 1차 목표가를 한 26만 원 정도로 설정은 하는데 이건 의미는 없어요. 더 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40만 원까지는 한번 끝까지 한번 드라이브 거셔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솔케미칼 여러 가지 모멘텀 짚어주시면서 지금 계속 홀딩해도 좋다. 최종 목표가는 40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반도체 관련 종목을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인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원래 제가 이제 반도체를 너무 들고 와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지킬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반도체를 지키는 남자라서 제가 반도체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킬 게 너무 많아가지고, 되도록이면 안 들고 나오려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또 다른 걸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또 반도체이긴 합니다. 그만큼 지금 반도체 쪽에 괜찮은 종목이 아직까지 좀 더 많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속 그쪽에서 저는 기회를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그래서 가지고 나온 종목은 고영입니다. 고영이 사실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오늘 20% 가까이 오르면서 13,490원에 거래 마쳤거든요. 이렇게 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원래 이 종목을, 원래는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지금 이렇게 출연을 하니까 종목을 뽑아낸 서칭을 할 때는 제가 그러니까 주말에 다 서칭을 해놓거든요. 좀 아쉬워요. 이걸 조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로 왔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미 올라버려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저는 업사이드가 더 있다고 생각해서 종목을 바꾸지 않고 들고 나왔고요. 오늘 급등한 이유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좋은 리포트가 오늘 나왔더라고요. 예, 고영이 원래 리포트를
계속 좀 그러니까 커버리지가 잘 없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증권사는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증권사에서 어제는 커버를 하면서 이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왔고, 특히 오늘 로봇 관련 섹터가 흐름이 좋았잖아요. 특히 이제 로봇은 이번 주에도 또 로봇 관련 이슈가 있거든요. 정책적인 이슈. 그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늘 로봇 쪽으로 좀 흐름이 나오고, 고용은 로봇 쪽에 원래 이 포지션이 있던 종목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로봇보다는 반도체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로봇 관련 모든 업종에,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업군에서 내년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뭐 그 이슈로 좀 많이 올리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럼 이 반도체 로봇 두 쪽 다 모두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반도체 쪽 살펴볼게요. 반도체 장비 쪽이라고 하는데 어떤 장비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제가 그 그러니까 해외 주식, 미국 주식 중에 온투 이노베이션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네. 예, 검사 장비. 물론 뭐 온투 이노베이션과 뭐 소위 말하면 이제 비할 바는 아니긴 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이 되는 건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검사 장비 쪽에서는 나름 그래도 좀 이력이 좀 있습니다. 원래 이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2D 검사를 많이 했었는데 스마트폰이나 이쪽에서 근데 이 고용이 3D 검사 장비를 좀 적극적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한때는 관련 이 3D 검사 장비 시장 내에서는 점유율 1등이었거든요. 뭐 지금은 좀 밀리긴 했지만 아무튼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기술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 매출도 이 검사 장비가 총 합치면 거의 매출에서 한 70% 정도 차지합니다. 그만큼 반도체 검사 장비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말은 결국에는 반도체의 검사를 할 일이 많아져야지 수혜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도체는 검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공정 자체가 많이 까다로워졌고 그다음에 반도체 칩 가격 하나의 단가 자체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온디바이스 AI라는 또 새로운 먹거리가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여전히 이제 HBM과 관련된 모멘텀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지금 고영 같은 경우는 고객사를 또 TSMC와도 좀 고객사를 이렇게 맺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TSMC 관련 또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쪽에서도 뭐 추가적인 발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역시도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좀 진심이 있고, 결국에는 그렇게 됐을 때 WLP와 관련된 이 검사 장비는 계속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지금 두산 테스나가 이 오사카 업체들 중에서는 흐름이 제일 강하거든요. 그게 이제 WLP 쪽을 테스트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칩을 하나하나 다 잘라서 그거를 하나하나를 패키징을 했다면 WLP 같은 경우는 웨이퍼 이 통을 하나를 그냥 한 방에 패키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효율이 좋아요. 다만 이거는 그렇게 되면 웨이퍼 통 하나를 다 전체를 검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개 한 개 검사하는 것보다는 통으로 검사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이 비싸요. 그리고 장비 자체도 훨씬 더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 부분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서 충분히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HBM에 또 대응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반도체는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비해서 검사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없던 TSV라는 공정이 또 새로 생겨나 버렸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이제 검사는 한 단계씩 더 많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그쪽 관련 부분에 모멘텀 있고 그 다음에 TSMC, 삼성전자가 계속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내년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반도체 검사 장비 쪽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매출도 지금 대부분이 장비 쪽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3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뭐 아무래도 지금 3분기 때 반도체 기업들이 대부분 다 기대치를 하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기대감이 높았어요. 3분기에 뭔가 수주가 많이 될 줄 알았는데 상대적으로 장비들이 수주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SK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수요율 싸움이거든요. HBM 그다음에 공정전환의 초입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를 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해외 기업들 그러니까 선도 기업들, 글로벌 선도 기업들에게 수주는 일단은 집중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수율만 계속 맞출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중에는 최적화 단계를 거칠 거고요. 그게 제가 보기엔 내년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부터 발주가 또 나올 거라고 기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은 올라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장비 쪽도 있지만 이제 로봇 쪽도 엮여 있잖아요. 보니까 의료 로봇 쪽으로 뇌수술용 로봇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카이메로라고 하는 이 장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로봇과 관련된 수술 쪽에서는 이런 신경 관련이나
그러니까 뇌 수술 쪽이 확실하게 조금 더 이 로봇 수술이 좀 많이 침투가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작은, 그러니까 미세한 걸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손에 떨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어가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로봇 다른 수술용 로봇 시장보다는 조금 더 빨리 진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국내 쪽에서는 요게 대당 한 18억 정도? 정확한 가격은 나오진 않았는데요.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대충 한 대당 한 10억대 후반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8억 정도, 한 19억 정도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많이 팔지는 못했어요. 지금 올해도 보면 한 4대 정도? 전국에 한 4대 정도 팔았고, 내년에도 한 6대에서 한 8대 정도 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 이제 슬슬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정형외과나 이런 데 보면 뭐 로봇 수술 이런 것들 간판이 많이 보이잖아요. 네. 예전에 없었는데. 네. 맞죠? 그러니까 점점점 로봇 수술은 좀 확실하게 범용화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디스크라든지 이런 척추 수술이 아니라서 뇌 수술은 일반 병원에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형 병원 중심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만 매출이 있다면 사실상은 좀 기대감이 낮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에 미국의 FDA 승인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물론 확정적이진 않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FDA 내년에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미국 시장이 열리면 좀 달라요. 네, 이건 확실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의료 수술 관련해서는 글로벌적으로도 꽤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걸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레퍼런스가 해외에서도 충분히 먹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있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미국 FDA가 승인이 되면 미국 시장에서 좀 빠르게 침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뇌수술용 의료용 로봇이 한 대당 보통 뭐 60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확실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 확실하게 미국의 FDA 승인이 나오면 또 한 번에 또 점프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뭐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앞서 이야기했던 반도체의 실적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지금보다는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미국의 FDA 승인이 떨어진다면 미국 쪽도 모멘텀이 또 발생되면서 로봇 쪽 모멘텀이 더 커질 겁니다. 그런 이런 것들이 좀 종합해 본다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급등이 나왔으니까 지금 당장 들어가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제가 예전에 그 주성 엔지니어링을 한번 소개시켜드릴 때 네. 절대로 이 가격대에서 밑으로 안 내려오면 잡지 말라고 드렸잖아요. 3만 원 미만으로. 이것도 제가 보기엔 고용도 좀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가격대가 저는 절대적으로 높은 가격대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단기 급등이 있는 상황이니까 바로 잡는 건 확실하게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종목은 저는 12,500원 정도까지 조정을 준다면 그때는 한번 매수를 해보십시오. 혹시라도 12,500원이 안 온다면 그때는 제가 또 다른 좋은 종목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걸로 매매한다고 생각하시고요. 12,500원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손절가는 저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격대가 거의 락바텀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악재는 지금 다 가격에 반영된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거는 손절가를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떨어지면 저는 추가 매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10,000원까지 혹시라도 밀린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추가 매수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보면 한 18,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직전 고점 정도 수준인 18,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리기는 있는데, 반도체 장비 쪽에 이 수주가 본격화가 된다면 저는 25,000원 라인까지도 충분히 반등을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는 한 25,000원 정도까지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12,500원까지 조정이 온다면 매수를 해보자라는 전략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5,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반도체를 지키는 남자 반진한 문서진 전문가님께서 한솔케미칼처럼 매주 좋은 반도체 종목들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지구 방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서 다루지 못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유튜브에 문서진의 캐시메이커 검색하시면 제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늘 또 제가 월요일, 목요일 날마다 제가 라이브를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영상도 많이 올려드리니까 많이 참고하셔서 좀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서진의 캐시메이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바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외 주식 행성 공격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사운드 하운드 AI입니다. 사운드 하운드 AI 저는 조금 생소하거든요. 이 음성 AI 쪽이라고 들었어요. 어떤 종목인가요? 맞습니다. 이 사운드 하운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음성 관련 AI 종목이고요. 이거는 이렇게 들으면 어떤 종목인지 모르는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우리나라 분들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흘러나오는 음악들 있지 않습니까? 네. 막 이렇게 노래하는데 이거 무슨 노래인지 모를 때 우리 네. 하자 야 이거 뭐지? 그럼 음악만 말해 허밍을 뭐 이렇게 허밍했는데 이거 어떤 노래인지 모를 때 네. 하는 거 있잖아요. 네이버에 검색해보기. 네, 스마트폰 이렇게 해서 딱 검색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들으면 그 노래 듣고 이게 뭔지 검색되는 거. 그걸 최초로 만든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사운드 하운드. 네. 그러니까 그 기능을 제일 처음에 했던 회사고요. 음성 인식 AI와 관련돼서는 글로벌 기술력 넘버 1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객사들이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도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듣는 거 제일 처음에 네이버에서 나왔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랑 기술 협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 하만과도 지금 공동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 특히 뭐 벤츠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지금 같이 합작을 하고 있고, 퀄컴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관련 기업들과도 합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AI와 관련이 있는 회사들이 다 지금 같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AI 우리가 흔히 말하는 LLM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 이거는 대부분 그러니까 뭐 챗GPT 같은 경우는 채팅이 기본이잖아요. 일단 내가 뭔가를 알려면 검색을 해서 이게 채팅을 쳐서 검색이 되는 건데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이건 음성 인식이 돼야지 완벽한 AI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음성 AI 쪽에도 투자가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번에 AI의 큰 흐름은 음성 AI 쪽으로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쪽에서 어쨌든 대장은 저는 사운드 하운드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도 충분히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할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사운드 하운드 찾아보니까 챗GPT 광풍 불 때 함께 급등을 했던 종목으로 나오더라고요. 전문가님께서 방금 챗GPT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난 건데, 그럼 이 부분이 지금 당장은 조금 많이 빠졌지만 그럼에도 지금이 오히려 더 매력적인 구간이고 매수를 해봐도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거의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2불 수준이라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페니 주식이라고 해서 가지고 놨던 올라플렉스, 예, 지금 제가 사시면 좀 이거 뭐 샴푸 한 통 비싸다 10만 원인데 충분히 수익 내셔서 샴푸 많이 사실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꽤 많이 사실 수 있는 가격까지 올라왔어요. 맞죠? 예,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한번 모험은 해볼 수 있다. 다만 워낙 변동성이 큰 종목이에요. 그래서 막 주력주로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태울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 수준은 충분히 저는 태울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래 이런 종목들은 실적에 좀 그러니까 실적을 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 테마인지 아니면 실제로 여기 그쪽 관련 부분에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인지가 중요한데, 사운드 하운드 같은 경우는 실적은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적자예요. 근데 계속 지금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실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실체가 있습니다. 계속 사업을 하고 확장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게 이제 흑자 전환으로 돌아오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흑자 전환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를 하는 시점이면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가팔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저는 잡아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운드 하운드는 지금 구간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두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라는 시대 자체가 채팅에서 머물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음성 인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자율주행은 운전하는데 이거 어떻게 치고 있겠습니까? 무조건 다 음성 인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쪽이 커질 때 사운드 하운드는 커질 수밖에 없고, 어쨌든 자율주행의 음성 인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좀 기술이 좀 앞서 나가고 있는 하만과 같이 또 협업을 하고 있다는 점 저는 높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충분히 잠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매매해볼 만하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 차트 살펴보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게 이 음성 AI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계신데, 그럼 관련된 우리 국내 종목들 좀 몇 가지 있을까요? 근데 이제 국내 종목들도 있는데 뭐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실질적인 실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딱히 없습니다. 매출의 증가라든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영업이익이 적자는 건 대부분 그래요. 우리나라 그 의료용 AI라든지 아까 말했던 음성 인식 AI라든지 아니면 그냥 이 LLM 관련 또 AI라든지 다 있긴 한데
실적이 매출이 늘어나면 괜찮은데 매출도 안 늘어나고 적자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쪽은 오히려 테마성이 더 강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국내 쪽을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저는 오히려 사운드하운드를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사운드하운드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도 함께 챙겨가겠습니다. 예, 지난해 고점을 볼 때 18불까지 올랐던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내렸잖아요.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뭐 이때가 한참 이제 그 스펙 광풍일 때였어요. 네, 그때 엄청 광풍일 때 폭발적으로 올랐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 스펙 광풍이 이제 꺾이면서 주가가 이제 제자리를 찾아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더 빠질 자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매출도 줄어버리면 제가 보기 더 빠질 수 있지만 이제 매출은 계속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확실하게 시장에서 이게 제대로 된 AI로 인정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매매가 가능하다. 저는 지금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굉장히 싼 주식이고 변동성이 커요. 페니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주 뭐 그러니까 뭐 전체 투자 비중을 이쪽에 너무 많이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 그대로 좀 약간 엑스트라적인 측면에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종목은 손절가는 한 1.6불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그때는 제가 보기엔 손절은 해야 된다. 여기 중요한 기술적 지지선이거든요. 이거 깨진다면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어쨌든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해야 돼서 1.6불이 이탈되면 손절하셨으면 좋겠고요. 1.6불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올해 고점이라고 그때 이제 AI 광풍이었던 그때 이제 올해 상반기 때 네. 내년에 한 번 더 그 라인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5불까지는 충분히 한 번 더 트라이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최종 목표가는 내년 내에 보고서 한 5불 정도까지 목표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하운드 AI 목표가 5불, 손절가 1.6불 잡아주셨습니다. 변동성이 큰 주식인 만큼 꼭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해외 선물 행성 공격해 봐야겠죠? 어떤 행성 들고 오셨을까요? 네, 미국제 10년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미국제 10년물 좀 반가운 상품이에요. 제가 좀 자주 들고 나오는 종목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제 10년물은 매수인데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점.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FOMC 회의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FOMC 회의 결과는 저는 중립 이상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FOMC 회의에서 시장이 기대하는 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3월 금리 인하 아니면 내년도에 100bp 금리 인하 요걸 예상을 합니다. 저는 성명문은 제가 보기에는 뭐 수정되는 거 없을 것 같고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특별한 거 없이 그냥 되풀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가가 지금은 뭐 안정적인데 물가가 오르면 언제든지 금리 인상을 하겠다. 뭐 기존의 입장을 계속 되풀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이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점도표거든요. 그러니까 점도표가 어떻게 찍히냐인데 시장은 좀 이른 금리 인하, 그 다음에 그거 아니면 최소한 내년에 한 4번 정도 금리 인하해서 한 100bp 정도로 금리 인하를 하는 쪽으로 찍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50bp 정도 인하로 예상을 합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만 나올 건데 그 정도 나오면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걱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엔 좀 기대하는 건 그거예요. 이 higher for longer라는 문구는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가 최근에 이 제약적인 금리 수준이다라는 말을 대부분 연준 이사들이 말을 많이 했고, 근데 이 제약적인 금리 수준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경기 침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같은 경우도 굳이 경기 침체를 만들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윌리엄스 총재 역시도 지금 수준이 금리가 떨어지면 우리가 금리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이건 굉장히 제약적인 수준이다. 근데 금리는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빠르게 떨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시장에서 말하는 보험성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 점도표는 실제로 강하게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안 찍더라도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higher for longer라는 이 문구가 없어진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좀 환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상관없고 결국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12월 FOMC 회의가 금리 인상의 종결이라는 이벤트를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라는 건 항상 모든 상품은 기본적으로 상단이 막히면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단이 막히면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기서 10년물 기준으로 국채 금리가 5%를 넘길 만한 이벤트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완만하게 뭐 FOMC 끝나고 났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한번 움직일 수 있어요. 상승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나서는 5%까지는 못 올라간다. 그럼 그 부분에서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FOMC 이후에는 금리를 하방 쪽으로 좀 포지션을 잡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FOMC 결과를 보고 나서 저는 진입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FOMC 결과가 나올 때 굉장한 변동성을 키울 겁니다. 그래도 굳이 지금 미리 FOMC 결과를 예상하고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FOMC 결과를 보고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러니까 FOMC 결과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급락을 하건 급등을 하건 상관없다. FOMC 결과를 보고 나서는 저는 무조건 금리가 떨어진다는 쪽에 저는 투자를 하시는 게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FOMC 결과 이후에 금리 하락에 베팅을 해보자 미국채 10년물 매수 포지션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10월 23일에 이 미국채 10년물 매수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당시 5% 정도였는데 지금 많이 내려와서 4.25% 정도까지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은데 한번 차트 전략 살펴보시죠. 네, 그때 매수를 했다면 네. 엄청난 이제 수익이 난 거죠. 그니까요. 네. 국채금리 하락에 저희가 이제 베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꽤 많은 수익이 났고요. 저 이번에 혹시라도 그때 만약에 참여를 못 하신 분이라면 이번에 또 한번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좀 편안한 자리에서 진입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거의 그러니까 미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거에 베팅을 할 때 가장 좀 편안한 마지막으로 편안한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위치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네. 어떤 위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만약에 FOMC 이후에 이 매수가 들어간다면 저는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3.5불까지는 제 생각에는 하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저 내년 상반기까지 3.5불까지는 한번 터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국채를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금리가 3.5불, 10년물 기준으로 3.5불까지 떨어질 거라는 쪽에 저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채 10년물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12월 FOMC도 있고 남은 일정에 대비해서도 그렇고요. 이제 새해가 곧 밝잖아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탄탄한 투자 전략 채워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단에 나오는 유튜브의 문서진의 캐시메이커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정말 많은 정보들 얻을 수 있거든요. 국내외 막론하고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이 미래지구 방위대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지구 방위대 한번 외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방위대!